오늘 준비한 소식은 반지의 제왕 2개의 탑에서 묘사된 사건보다 183년 전 이야기를 다룬 프리퀄 소식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밝혀진 반지의 제왕 워 오브 더 루히림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니다. 20여 년 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팬들을 중간계 세계에 흠뻑 취하게 만들었던 잊혀지지 않는 역작 반지의 제왕. 1편에 이어지는 2편, 3편 연달아 흥행의 성공, 아카데미상을 비롯 각종 상들을 휩쓸어 담았죠. 당시 트릴로지에 생소했던 저로서는 반지의 제왕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판타지 세계가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 작품이었죠. 중간계는 너무나도 광활하고 매력적입니다. 톨킨의 캐릭터와 세계는 상세한 산문, 수많은 전편, 세계사에 대한 부록, 자체적으로 완벽한 문법을 갖춘 언어, 깊이 있는 지식을 통해 다른 어떤 가상세계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피터 잭슨의 오리지널 3부작은 워너가 배급한 가장 성공적인 영화 중 하나이며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팬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프라임 비디오는 힘의 반지를 출시했지만 원작을 벗어난 PC질, 엉성한 개연성까지 지목받으면서 팬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말았죠. 그리고 워너브라더스는 여전히 극장 배급된 반지의 제왕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기반으로 제작, 반지의 제왕 더 워 오브 더 루히림은 현재까지 2024년 4월 개봉 예정이며 극장판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예고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22년 2월에 공개된 외타의 홍보사파가 전부지만 피터 잭슨의 3부작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라인 시네마, 워너브라더스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하고 솔라 엔터테인먼트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루히림의 전쟁은 톨킨이 창조해낸 가상의 세계, 중간계 제3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반지의 제왕에서 주요 무대로 등장했던 로한 왕국의 9번째 왕이자 헬렘 해머핸드와 요새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피터 잭슨의 2번째 탑에서 헬렘 협곡에 해머핸드의 동상이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톨킨의 부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헬렘 왕은 에어를 가문해서 가장 명망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히림에 의해 로한의 국경에서 살도록 내몰린 인간 야생 부족 던랜딩과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혼란의 시기, 북쪽의 던랜딩과의 갈등은 헬렘의 통치 기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프레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아도른강 기슭의 드넓은 땅을 소유한 대부호였습니다. 그는 강의 수원 부근에 요새를 짓고 왕을 우습게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헬렘은 그를 신임하지 않았고 어전 회의에도 내킬 때만 참석하는 오만한 자였죠. 한 번은 프레카가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회의에 참석하러 와선 헬렘 해머핸드의 딸 헤라와 프레카의 아들 울프가 결혼할 것을 요청합니다. 왕은 궁전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용납치 않는다. 하지만 밖에서라면 얘기가 다르지. 라며 말을 남긴 왕은 프레카를 앞세워 들판으로 갔습니다. 그리곤 그곳에서 한 주먹에 프레카를 후려쳤는데 주먹이 너무나도 강해 프레카는 혼절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때 헬렘은 프레카를 죽이고 해머핸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곧장 헬렘은 프레카의 아들과 친족을 왕의 적으로 선포하고 군사를 움직여 서쪽 변경으로 진군시키자 적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죠. 그로부터 4년 후 로한엔 큰 우환이 닥칩니다. 로한은 동쪽으로부터 프레카의 아들 울프 세력에게 침공을 당하고 기회를 노리던 던랜딩들이 아이센강을 건너 아이센가드에서부터 밀고 내려왔습니다. 같은 시기 해적들과 세 함대가 곤도르를 공격해 곤도르는 원군을 보낼 수조차 없었죠. 그리고 아이센강 하구에 상륙한 곤도르의 적들과 합세했기 때문에 군세가 너무나도 막강해 로한은 패배했고 영토는 유린되었죠. 패퇴한 헬렘의 군대는 나팔산성과 그 뒤편 골짜기로 은신하는데 이곳이 바로 후세의 헬렘 협곡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로 반지의 제왕 최고의 전투 시퀀스를 보여준 그곳입니다. 이곳에서도 왕은 포위 공격을 당했습니다. 울프는 곧 에도라스를 점령하고 메두셀드 궁에 앉아 왕을 참칭합니다. 이 전투에서 헬렘의 아들 할레스가 죽게 됩니다. 곧이어 긴 겨울이 찾아오고 로한은 5달 동안이나 눈에 덮여 있었죠. 로한과 적들 모두 추위와 막대한 기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연말 이후 협곡인 기아가 극심해졌고 둘째 하마가 자포자기하여 부왕의 충고를 무시하고 부하들을 이끌고 적들을 약탈하려다 그만 눈 속에 실종돼 버리고 맙니다.
헬름 왕은 기근과 비통함 때문에 흉포해지고 섬뜩할 정도로 수척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새하얀 차림으로 단신으로 나가 눈트롤처럼 적의 진지로 들어가 많은 적을 맨손으로 쳐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인육을 먹는다고 하였고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던랜딩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헬름은 항상 뿔나파를 지니고 다녔는데 출격할 때는 항상 한 차례 뿔나파를 세차게 불어 협곡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그 이후 뿔나파 소리가 들리면 적들은 두려움에 골짜기 아래로 도망가기 바빴다고 전해지죠. 어느 날 밤 뿔나파 소리가 들렸지만 헬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자 방벽 위에 꼼짝없이 서 있는 형체를 보게 되는데 돌처럼 우뚝 서 있는 헬름은 무릎을 굽히지 않은 채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아직도 헬름에서 뿔나파 소리가 들리며 그럴 때마다 헬름의 유령이 로한의 적들을 누비며 두려움에 질려 죽도록 한다고 믿었다고 하죠. 얼마 후 긴 겨울이 끝나고 헬름의 누이의 아들인 프레알라브가 소규모 병사들을 이끌고 나와 울프를 급습해 에도라스를 되찾고 던랜딩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릅니다. 헬름의 시신은 산성 밖으로 옮겨 9번째 능에 안치했습니다. 그 뒤로 하얀 심벨 미네가 무성하게 피어나 묘는 눈에 덮인 것 같았다고 전해지죠. 지금까지의 과정과 사건들이 애니메이션에 담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애니메이션 감독 하미야마 켄지가 감독하며 제프리 에디스와 윌 매튜스가 각본을 제작합니다. 브라이언 콕스는 전설적인 로한의 왕 헬름 해머핸드 역을 맡았습니다. 이분은 연기 스펙트럼이 엄청 넓으신 분인데요. 그중에서도 비슷한 역할이면 2004년 트로이의 아가멤논 역이나 브레이브하트의 윌리엄 월레스 삼촌 역 정도가 괜찮겠네요. 그리고 두 개의 탑에서 에오엔 역을 맡았던 미란다 오토가 같은 역할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전체 이야기의 나레이션을 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워 오브 더 로히림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두 개의 탑에서 헬름 전투는 반지의 제왕 전투 시퀀스 중 가장 돋보이는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생생한 전투 묘사는 물론 전투가 시작되기 전 그 긴장감, 마지막 승리의 쾌감, 전투의 완벽한 기승전결까지 두루두루 높이 평가받고 있는 전투죠. 그 생생한 전투가 다시 눈앞에 펼쳐진다니 이 시리즈의 진정한 팬이라면 이 헬름 협곡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현재까지 워 오브 더 로히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워 오브 더 로히림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 그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플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orn of Helm Hammerhand shall sound in the deep one last time.